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땡. 이번 시간은 교실 이야기입니다. 교실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실 이야기 첫 번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반 영근이입니다. 학교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반 영근이는 저보다 아래 학년인 기석이, 4학년인 태조, 3학년인 명희와 기택이, 때론 유치원에 다니는 정민이 같은 아이들과 어울려 들판을 쏘다니거나 해가 지도록 축구를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골목대장인 셈이다. 그렇다고 성격이 모질거나 사나운 그런 골목대장은 아니다. 아이들이 귀한 마을에선 나이보다는 숫자가 중요한데 영근이도 6학년인 탓에 골목대장이지 농촌의 여느 아이들이 그렇듯 순하디 순한 아이다. 늘 말이 없고 어쩌다 길거리에서 나와 만나도 씩 웃고는 도망치던 듯 달아나는데 그럴 적마다 나는 그 애가 송아지 같다는 인상을 받고 난다. 세상에 송아지처럼 자유로운 짐승이 또 있을까? 코를 뚫게 되면서부터 먹이를 마련해주는 주인을 위해 뼈 빠지도록 일해야 했던 소들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송아지의 자유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터이다. 12월에 들어서면서 그런 영근이의 생활에 또 다른 일거리 하나가 불었다. 어느 날 글쓰기 시간에 써낸 짤막한 글을 보고 알았는데 일찍 산을 가는 일이 조금 무섭다는 거였다. 알고 보니 약을 놓아 잡는 사냥일을 시작한 것이다. 내 고향 동무 가운데도 그런 일에 빠져있는 동무가 있었는데 나는 그런 방법을 미개한 짓으로 돌려버리곤 했다. 언제 꿩이며 메토끼들이 그 너른 산에서 그걸 먹어가도록 기다릴 것이며 비록 그것을 먹었다 한들 그 숲 어디에서 그 놈들을 찾아낸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던 나에게 혼자서 처음 해본다는 영근이의 올 겨울 사냥놀이가 그리 탐탁해 보이진 않았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 끌리는 게 있어 어느 하루 약 놓는 대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퇴근을 한 뒤엔 금방 어두워지므로 수업을 마치자마자 영근이가 이끄는 산골짜기로 따라 나섰다. 산자락이 끝나는 개울 언저리엔 찔레 덤불이며 다른 잡목들이 어우러져 앞으로 쉬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앞서가는 영근이 뒤만을 나는 조심스레 밟아 나갔다. 겉옷 곳곳이 가시에 걸리고 영근이의 몸에 당겨졌다 튕겨나오는 나뭇가지에 얼굴을 맞으며 찔레 열매가 탐스럽고 갈대꽃이 무성히 어우러진 곳에 이르렀다.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한 그런 곳이었다. 영근이는 먼저 양 놓았던 곳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치 한 마리와 어치보다 몸집이 작고 검은 잿빛을 띤 뺀찌라는 새를 한 마리 주워왔다. 짐승들은 약 넣은 먹이를 먹으면 그 언저리에서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였다. 영근이는 나에게 토끼가 갉아먹은 허연 쌀이나무 밑퉁치 말고도 토끼가 잘라놓은 조그만 나무줄기와 그루터기를 보여주었다. 정말 갓 갉아먹은 자리가 뚜렷했다. 옆에는 꽂아둔 찔레 열매를 먹지 않고 씹어 뱉어놓은 게 보였다. 영근이는 아주 영리한 놈짓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칡밭이 있는 언덕 한켠을 가리키더니 토끼가 지난 자국이라고 일러주었다. 내 눈으론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근이가 나뭇잎들이 쏠려 있는 방향을 들춰내며 이야기를 해 주어서야 그 흔적이 내 눈에도 들어왔다. 산수 시간만 되면 멍청이 앉아있을 때가 많은 영근이. 그 영근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짐승들의 길까지 읽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꿩이 먹이를 찾아 날아들 때는 나무에 있는 찔레를 보고 날아드는지 땅에 붙어있다시피 한 걸 보고 날아들겠냐고. 그러자 영근이는 찔레 덤불엔 꿩이 앉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도 그랬다. 나는 다시 영근이가 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언젠가 꿩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는데 꿩에게 쌀과 벼를 함께 주니 쌀보다는 벼를 먼저 골라 주워 먹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상하다 했고 영근이는 당연히 그럴 거라 했다. 꿩들이 언제 쌀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있겠냐는 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영근이는 다시 뺀찌를 내보이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라더니 두 날개를 쫙 펴들었다. 죽은 시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날개가 뻣뻣하고 눈 감긴 정도가 다르다는 거였다. 정말 뺀찌의 눈은
아직도 살아있는 듯 촉촉히 젖어 있었다. 영근아, 교실에서는 내가 선생이지만 들에서는 네가 선생이다. 봐라,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단다. 등을 도닥여주며 이렇게 말해주다가 나는 문득 며칠 앞에 들었던 실과 시간이 떠올렸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란 말이 나와 설명해주고 어느 쪽 일을 하겠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두 아이만 육체노동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는데 물론 영건이도 그 둘 가운데 하나였다.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만 할 수 있다는 정신노동엔 아무래도 자신이 없을 터였다. 영근이가 다시 벤치의 눈가를 자세히 보라며 나에게 건네주었다. 왜 그러냐니까 소의 진드기가 달라붙듯 이런 새에게도 그런 게 붙는다는 거였다. 자세히 보니 정말 조그만 벌레가 새의 눈가에 보란 듯이 붙어 있었다. 하늘을 날아다니기에 그저 부러워만 했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귀찮은 것들이 따르다니 나는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필 눈가일 건 또 뭐람? 하지만 영근이는 그것에 대해서도 시원히 설명해 주었다. 온몸이 깃털로 감싸이고 뻣뻣한 다리를 빼면 부드러운 살은 눈가, 그 조그만 데뿐이라고. 영근이가 다시 앞장을 서고 나는 꺾어든 갈대꽃에서 씨를 털어내며 걷는데 문득 공장 생활을 하는 청년 영근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영근이는 이 산 언저리를 그리워하다가 끝내는 돌아가 묻혀야 할 곳으로 여긴 나머지 그 공장 생활에서 벗어날 구실을 찾느라 방황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 생각에서 벗어나 올겨울 영근이가 꿩이며 메토끼를 넉넉히 잡을 수 있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와, 요즘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글이죠. 네. 이 글이 누구 글이죠? 박사님? 예, 임길택 선생님이라고 예, 정선군 그 산골에서 지낼 때 그 아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주 산골의 시골의 이야기 같아요. 뭔가 예. 다른 세상의 얘기 같아요. 아유. 막 나는 눈이 펼쳐진 그런 네. 산을 상상하게 됐는데 그리고 뭐 인디언 꼬마아이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백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모습도 상상이 되고 네. 요즘에는 온통 인공이잖아요. 아이들 놀이하는 것도 음. 그렇고 학교에서도. 근데 이런 어떤 야생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후련한데요. 되게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뭔지 모르겠는데 막 설레요. 뭔가 약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설레는 느낌? 제가 갑자기 엊그제 동물원을 갔다 왔어요. 동물원에? 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나 보려고 동물들이. 그 과천에 있는 동물원인데 친구가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해 들어가서 항상 그 아이가 시골에 사는 아이니까 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동물원밖에 없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는데 저 시라소니를 처음 봤어요. 아주 가까이서.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죠, 시라소니가. 네. 눈을 이렇게 딱 정말 물론 유리벽이 있었지만 막 이렇게 가슴이께가 이렇게 약간 서늘해지면서 두근거렸어요.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흥분? 그러면서 굉장히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영근이를 보는데 그게 영근이가 새를 만지고 그런 모습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설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생명력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레는 것 같아요. 영근이가 생명력을 가진 마치 진짜 동물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되게 뭔가 알 수 없는데 읽는데 성진쌤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지금 이상해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친구가 이제 약을 사이나 그렇죠, 같은 사냥을 하는. 사이나 같은 그런 약들을 넣어가지고 사냥을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이렇게 업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럼요. 놀이 삼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고기라는 게 없잖아요. 네. 뭐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뭔가 없지. 만두를 빚거나 하면은 넣을 수 있는 건 꿩이었을 거예요. 그 잡는 거죠. 또 흔했고 지금은 뭐 그렇더라도 여기 임길택 선생님이 뭐 그걸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도 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만 정말 한편 교사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야생동물을 잡으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저는
그 선생님의 눈이 어쨌든 하나이를 봐주고 지켜봐주고 여기 아이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음. 게 있어서 그리 되죠. 먼저 그럼 이 시대 아이들은 뭐 많이 놀고 뭐 소모기도 하고 뭐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 봐줄 게 있었겠지. 선생님이 봐줬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선생님의 맞아요. 때도 똑같아요. 지금이나 맞아요. 이때나. 예나 지금이나. 이때도 선생님은 그 음. 아이들의 그런 세계, 소목이고 온 아이의 세계라든가 뭐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이런 거 봐주진 않고 학교에 오면 앉혀놓고 그쵸. 이것들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없나 밥만 먹고 그냥 뭐 이런 말밖에 못했을 거예요. 한심하게. 맞아요. 근데 이 글이 또 특이하게 기아 사보에 실린 글이에요. 네. 1991년 6월에 실린 글인데 음. 그래서 약간 뒷부분이 그쵸. 저희가 지금 약간 오해를 했던 분이 지금 영근이라는 애가 노동자인가? 네.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 뒤에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탁쌤? 요게 기아 사보니까 노동자들이 보면 좋겠다 해서 쓴 글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거다. 그렇죠. 영근이가 너네들 정신노동하면 살래, 육체노동하면 살래 했는데 둘 중에 하나였죠. 육체노동을 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한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건강한 삶이지만 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산골에 새를 잡으면서 이런 자리들을 또 그리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또 건강하게 일을 한다. 네, 이렇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아 사보에 91년도에 실렸는데 이 사보를 읽어보는 그 일하는 노동자 아저씨들 중에서는 이 영근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주 이거 내 얘기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선입견에는 사보에 실리는 글이라면 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아주 자연의 이야기라든지 이런데 이 글의 위치가 사보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저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게 그리고 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송아지라고 비유했잖아요, 영근이를. 근데 이제 크면 코가 깨어가지고 소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은유처럼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만만한 글은 아니네요, 굉장히. 그러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유한 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이 놓인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네. 이게 교육회보에나 뭐 이런 교육 관련 잡지에 실렸더라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가 그치. 산수 시간에는 멍청이 앉아 있을 때가 많은 영근이었는데 이런 토끼의 길을 알고 산길을 아는 그런 걸 보여주는 네가 산에 오니까 네가 교사다. 이런 아이일 수도 있는데 또 사고에 실리니까 또 거기에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는 글이 되네요. 왠지 그냥 선생님도 이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썼을 것 같고 그래서 읽는 사람들도 사보에 이런 글이 실리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갑자기 기아 사보가 참 괜찮은 사보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보에 실리는 글들 중에 괜찮은 글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제가 실제로.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문득 아까 들려줄 때는 까마귀 소년도 생각났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그 새라면 모르는 게 없는 그 주인공 아이 그리고 6년 동안 내내 학예회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우뚝 서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 정근을 오신 선생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자리를 마련해 줘서 그 아이가 내는 까마귀 소리. 그래서 온 학예회 사람들이 아주 마음 숙연하게 그 아이가 울어대는 까마귀 소리를 이제 들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지금 영근이 모습도 그냥 이 산수 시간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그 산에 갔더니 그냥 새를 보면서 눈을 보면서 앉은 자리가 어떤가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선생님은 따라다니고 뒤에서 그래 여기 오니까 네가 선생이야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이 아이가 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걸 보고 음. 있구나. 아주 자세하게, 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나오는데 어, 비록 자연을 많이 알고 자연과 가까이 살아온 아이들과 함께 사는 임길택 선생님이었지만 그쵸. 영근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만 그쵸. 뭐 꿩은 예를 들어서 뭐 찔레나무 왜 열매를 안 먹고 바닥에 있는 거 일부러 주워 먹겠냐. 그리고 쌀보다 벼를 왜 먼저 먹느냐. 그쵸. 이런 의문들을 영근이가 한 번에 해소를 해주잖아요. 진드기 같은 것도 눈이 제일 연한 살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겠는데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보다 뭐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지 않거든, 사실. 그러니까요. 예. 야, 임길태 선생님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아실 것 같은데, 자연에 대해서. 뭐 근데 다른 닭똥철이라고 거죠. 뭐 버섯 다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가? 그건 늘 공통점이 있네요. 좀 전에 음. 까마귀 소년 얘기했으니까 그 이솝의 선생님도 아, 그 맞다. 이솝의 선생님. 쭈그려졌던 아이가 선생님이 하나의. 봐주면서 음. 네가 그런 까마귀 소리 알면서 음. 확 편하잖아 자기 음. 세계가. 이것도 선생님이 이걸 와서 배워라 할 때 아이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나뭇잎 쓸려간 자리를 보고 토끼 지나가는 자리를 알구나. 네가 내 선생님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영근이는 굉장히 다른 아이겠죠. 그쵸. 임길택 선생님이 나중에 탄광마을에서 주로 지냈죠. 탄광마을 그쵸. 아이들. 네. 사북, 또, 또 어디죠? 사북이랑, 사북초등학교에 지냈죠. 사북이랑 또 그쪽만 계셨잖아요. 탄광마을. 태백, 뭐 태백. 이쪽에 많이 계셨죠. 그렇죠. 임길택 선생님이 원래 전라도 분인데 정상. 목포에서 지냈는데 맞아. 그죠. 또 정선으로 그 탄광마을을 탄광마을. 지나가면서 새카맣게 탄바람 부는 동네. 여기도 사람이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런 데서 내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면 선생이 아니다. 이래서 일부러 갔다는 거잖아. 그것도 탄광마을이 그렇죠. 정말 절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볼 때 막 별처럼 빛나는 거고 그런 세계가 지금도 여전히 같겠네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어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그 구석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겠네요. 네가 내 선생님이다. 그렇죠. 너가 이거 하는구나. 뭐 이렇게. 뭐 아이가 붙잡고 있는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뭔가 붙잡고 있는 그래서 들어가 보는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아이들 얘기를 하고 아이들 시를 읽으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흠뻑 빠지고 몰입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에 와, 그러네. 정말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제 우리 어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영근이는 자연 속에서 사냥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라면 지금 아이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엇에 마음에 빠져서 그 붙잡아 갈까?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능하면 정말 더 좀 자연 속에서 뭔가를 붙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멋질 텐데, 똑같을 텐데, 지금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난다. 제 요새 영재발굴단에 갑자기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아이가 비행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비행기 소리 그냥 걔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비행기 박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집에서 놀이를 하는데도 공항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놓고 장난감 비행기 놓고 관제탑 흉내 놀이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저렇게 또 아이들이 뭐에 꽂히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짧은 동영상을 긁으면서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이 뺏겨서 막 집중해보는 그 순간은 아주 아름다운 순간인데, 영근이를 보면서, 야,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러면서도 늘 잘 못 놓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잘 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들어봐도 너무 같은 거, 너무 인공적인 거. 그치, 그치. 그 아이돌 가수 뭐 그치. 저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근이처럼 좀 그치. 그게 그치. 바람이 있죠. 나무도 볼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아이들을 이제 학교 밖에서 만났을 때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온갖 게임 얘기나 캐릭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거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나도 좀 재미를 붙여보려고 하는데 재밌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진짜 뭔가 조금 이 아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진짜. 그렇지. 온갖 캐릭터에 뭐 이런 것들도 또 너무 안 돼 하면 꼰대 선생이 되기가 쉬우니까 봐주기도 하면서 시선을 좀 그래도 자연에도 돌려보고 이러면 좋겠네. 그럼 우리 마무리를 이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 반 영근이를 읽은 것 중에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혹은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끝내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예수쌤부터? 네. 산수 시간만 되면 멍청이 앉아있는 때가 많은 영근이, 그 영근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짐승들의 길까지 읽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꿩이 먹이를 찾아 날아들 때는 나무 위에 있는 찔레를 보고 날아들지 땅에 붙어있다시피 한 걸 보고 날아들겠느냐고. 그러자 영근이는 찔레 덤불엔 꿩이 앉질 못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도 그랬다. 영근이는 나에게 토끼가 갉아먹은 허연 쌀이나무 밑둥치 말고도 토끼가 잘라놓은 조그만 나무 줄기와 구루터기를 보여주었다. 정말 갓 갉아먹은 자리가 뚜렷했다. 영근아, 교실에서는 내가 선생이지만 들에서는 네가 내 선생이다. 봐라,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단다. 교실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